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이렌이 밤거리를 갈랐다. 7층 아이 울음소리 확인. 강태식 소방관은 산소 마스크를 고쳤으며 계단을 뛰어올랐다. 검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화재는 처음이었다.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있었다. 대장님, 이쪽입니다. 후배 소방관 김민수가 앞장섰다. 그들은 7층 복도 끝으로 달렸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조금만 더 빨리. 강태식 소방관, 아이를 구한 영웅. 신문 일면에 그의 사진이 실렸다. 연기 자욱한 아파트 앞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소방관의 의무니까요. 태식은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늦은 봄날,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늘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은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70줄에 접어들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노인들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잠깐만요.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끊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복지관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건 옛날 방식 아닌가요? 요즘 건물은 구조가 다른데. 태식은 그를 바라봤다. 이도현이라는 이름표가 보였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물론 건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 도연이 비웃듯 말했다. 현실을 모르시네요. 이런 옛날식 훈련이 지금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둘을 번갈아 봤다. 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젊은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분노? 아니면 원망?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옛날식도 새식도 없습니다. 생명을 구한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나갔다. 교육이 끝나고 태식은 복지관 관장을 찾았다. 아까 그 젊은 직원 이도현이라고 하던데. 아, 도현이요?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일은 잘하는데 좀 까칠하긴 하죠. 혹시 가족 중에 소방관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서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태식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내가 차를 내왔다. 오늘 교육은 어땠어요? 응, 그런대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복지관 관장이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복지관에 불이 났어요. 태식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서? 창고 쪽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소방차는 불렀는데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아내가 놀라 물었다. 여보, 어디 가요? 복지관에 불이 났대. 그럼 소방서에 맡기고. 안 돼. 내가 가봐야 해. 태식은 현장으로 달렸다. 복지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관장님, 안에 사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건물 2층 창문이 열렸다. 누군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이도현이었다.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1분, 아니 30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다. 태식는 반사적으로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선생님, 안 돼요! 관장의 외침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30년 전 그날처럼 코트로 입을 막고 계단을 올랐다. 도현 씨, 어디 있어요? 여기요, 2층 사무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연기 속을 헤치며 앞으로 나갔다. 사무실 문이 보였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도연이 창가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요? 문이 안 열려서. 태식는 그의 팔을 잡았다. 함께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보가 흔들리고 있었다. 쾅! 금속 파이프가 떨어졌다. 태식는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도연을 밀어냈다. 으악! 파이프가 태식의 등을 강타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나 먼저 나가면 안 돼! 너부터 나가! 그 한마디는 30년 전 자신이 박진우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다. 도연은 태식을 부축해 일으켰다. 둘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출구가 보였다. 밖에서 소방대원들이 달려왔다. 여기요! 그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태식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이 옥신거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태식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젊은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이제야 확실히 보였다. 그 눈빛, 그 윤곽, 박진우를 닮았다. 시상식이 열렸다.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강태식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연단 위에 서서 각수를 받는 동안 태식은 객석 뒤편을 바라봤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진우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욕실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다. 비누를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계속 문지르며 씻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장갑의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다. 여보, 손 다쳐요. 그만해요. 아내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태식은 물기 묻은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이를 구했잖아요. 하지만 진우는 말이 목에 걸렸다. 아내는 그를 꼭 안아줬다. 하지만 위로는 닿지 않았다. 태식의 가슴 속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다. 태식 씨, 우리 동네 영웅이야. 아이고, 대단하셔.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해. 태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표창장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3개월 뒤 태식은 소방서에 사표를 냈다. 대장님, 왜요? 아직 정년도 멀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아팠다. 더 이상 현장에 설 수 없었다. 불을 보면 그날이 떠올랐다. 왼쪽으로 달리던 순간 오른쪽에서 들리던 진우의 비명. 하필 왜 그쪽으로 달렸을까? 퇴직 후에도 악몽은 계속됐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7층 복도에 서 있었다. 왼쪽엔 아기, 오른쪽엔 진우. 이번엔 오른쪽으로 달렸다. 진우를 구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아기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수건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5년, 10년, 20년. 태식은 조용히 살았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영웅 소방관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단어는 매번 가슴을 찔렀다. 30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태식은 소방서 추모비 앞에 섰다. 박진우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진우야,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불길 속의 선택을 용서하지 못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쳤다.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다. 노인 안전교육 강사 모집. 태식은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복지관 문을 열었다. 혹시 아직 모집 중인가요? 하지만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터졌다. 대장님, 저쪽에 박진우 대원 남았습니다. 태식의 발이 멈췄다. 고개를 돌리자 막내 대원 박진우가 무너진 천장 밑에 깔려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들처럼 챙기던 26살 청년이었다. 불과 석 달 전 결혼한 신혼이었다. 왼쪽엔 아기의 울음, 오른쪽엔 대원의 비명. 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산소통의 게이지를 확인했다. 바늘이 빠르게 0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둘 다 구할 시간이 없었다. 선택해야 했다. 진우야, 조금만 버텨! 태식은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달렸다. 작은 생명, 보호받아야 할 존재,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 안은 연기로 가득했다. 침대 밑에서 아기를 발견했다. 파란 담요에 쌓인 채 울고 있었다. 태식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는 아기를 안은 채 계단을 뛰어내렸다. 3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나고 마침내 현관문을 빠져나왔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아기를 넘겨주는 순간 등 뒤에서 굉음이 들렸다. 쾅. 태식은 뒤돌아봤다. 7층 창문에서 불길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오렌지빛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박진우가 있던 곳이었다. 진우야! 그의 외침은 폭음 속에 삼켜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동료들이 그를 붙잡았다. 대장님,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놓아! 놓으라고! 태식은 몸부림쳤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아스팔트 바닥이 차갑고 거칠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아기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그녀는 태식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마워했다. 하지만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진우의 시신이 수습됐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태식은 영정 앞에 섰다. 진우의 밝은 미소가 그를 내려다봤다.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왜 우리 신랑만 못 나왔어요? 왜요? 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검게 그을린 진우의 장갑이 눈에 밟혔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그쪽으로 달렸다. 그날부터 태식의 가슴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랐다. 영웅이란 이름 뒤에 숨은 차가운 죄책감이었다. 사흘 뒤 병실. 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등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이도 화상이라 했다. 붕대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쓰라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다. 똑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이도현이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자네 들어오게. 도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당연하지 않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때문에 다치셨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봤다. 젊은이의 눈이 촉촉했다. 자네한테 갚고 싶었어. 예, 30년 전에도 널 구했거든. 도연의 눈이 커졌다. 태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1995년 5월 14일 진월동 아파트 화재 기억하나?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저랑 무슨... 그때 내가 구한 아기가 바로 자네야. 이도현. 파란 담요에 쌓여 있었지. 침대 밑에서.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어떻게 아세요? 복지관 관장한테 들었어. 자네 생년월일이랑 출생지 그리고 태식은 잠시 멈췄다. 자네 아버지 성함. 아버지요? 박진우 맞지?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 소방관이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그날 난 선택을 해야 했어. 왼쪽엔 내가 있었고 오른쪽엔 내 아버지가 있었지. 산소가 부족했어. 둘 다 구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거군요. 그래,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옳다고 믿었어. 아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소방관의 의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말이 끊겼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죄책감이 목구멍을 막았다. 하지만 매일 밤 후회했어. 왜 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을까? 왜 그쪽으로 달리지 않았을까? 난 영웅이 아니야. 그저 동료를 버린 비겁자일 뿐이지.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떨렸다. 태식의 화상 입은 손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소방관이었어. 용감하고 성실했지.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었는데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제가 태어났대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남을 살리고 자신을 남긴 사람이라고.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붕대 감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소방관이었어. 나보고 가라고 손짓했거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저를 밀어내신 거군요. 제가 먼저 나가라고 하신 거.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 도연은 태식의 손을 꼭 쥐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선생님, 제가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거 아세요? 그랬나?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 남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연이 숨을 들이켰다. 현실은 달랐어요. 복지 일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그래서 내 교육에 화가 났구나. 죄송해요. 그냥 선생님이 너무 당당해 보여서, 영웅처럼 보여서 화가 났어요.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난 영웅이 아니야,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지. 아니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2번이나 절 살리셨어요. 한 번은 아기였을 때, 한 번은 어른이 됐을 때. 그게 영웅이 아니면 뭐예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조용히 병실을 채웠다. 도연아, 네, 선생님. 내 아버지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제가 전할게요. 아버지도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몇 달 뒤, 가을. 태식은 재활을 끝내고 퇴원했다. 등의 화상은 흉터로 남았지만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었다. 아내는 매일 연고를 발라줬다. 이제 좀 쉬어요. 충분히 했잖아요. 응, 알아.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평온했다. 30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숨 쉴 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여니 도연이 서 있었다. 그런데 모습이 달랐다. 소방학교 제복을 입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식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자네 소방학교에? 네, 지원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길을 가보려고요. 도연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30년 전 박진우의 그 밝은 미소와 닮아 있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용기가 뭔지. 태식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단단하고 믿음직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같이 가실 곳이 있는데요. 어디? 아버지 계신 곳이요. 둘은 함께 차를 타고 소방서로 향했다. 청사 앞마당에 추모비가 서 있었다. 순직 소방관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비석이었다. 태식은 3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섰다. 박진우의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따라갔다. 차갑고 단단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태식을 돌아봤다. 선생님도 인사하세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았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자네 아들. 훌륭하게 컸어. 자네처럼 소방관이 된대. 자랑스러울 거야. 목이 메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선생님 다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흩날렸다. 추모비 앞에 놓인 국화꽃이 살랑거렸다. 대장님, 도연이 불렀다.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아버지의 길을,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요. 태식은 눈을 떴다. 젊은이의 눈빛이 맑고 단단했다. 불은 두렵지만 사람은 더 뜨겁단다. 네, 내 아버지가 해준 말이야. 첫 출동 나가기 전날 밤에 불은 무섭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뛰어들 수 있다고 했지.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차 트렁크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다. 오래된 소방 헬멧이 들어 있었다. 30년 전 그날 쓰고 있던 것이었다. 녹이 슬고 스크래치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이걸 자네한테 주고 싶구나.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썼던 헬멧이야. 자네를 구한 날 쓰고 있던 거지. 도연은 조심스럽게 헬멧을 받았다. 무거웠다.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까지. 잘 쓰겠습니다. 대장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단이야. 하지만 완벽한 판단은 없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못 구할지. 그건 신도 모를 거야. 다만 태식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자책하지 마.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둘은 추모비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소방서 뒤편에서 훈련하는 소방관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가자. 이제 가야지. 태식은 추모비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이별의 손길이었다. 30년 동안 놓지 못했던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창밖을 바라보던 태식이 조용히 웃었다. 왜 웃으세요, 선생님?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럼 됐네요. 도연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봤다. 헬멧은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불길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연기 너머로 누군가 걸어왔다. 박진우였다. 대장님, 진우야. 이제 됐습니다. 진우가 웃었다. 그 환한 미소 그대로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진우는 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불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벽빛이 내려앉았다. 환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태식은 눈을 떴다. 창밖으로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안녕, 진우야. 태식은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이제 괜찮았다. 불길은 꺼졌고 빛이 남았다. 그는 살아있었고 누군가는 그 덕분에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